네, 멘트까지 다 했어. 안녕하세요, 캐나다 빵제입니다. 지금 시간 아직 아침 9시가 안 됐고요. 오늘 일 가기 전에 그 사랑이 초음파 검사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병원에 엘리랑 같이 왔습니다. 오늘 검사하면 이제 성별까지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서 확인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챙겨야 되는 거 없지? 응. 내 핸드폰 거기 있고. 응. 가자. 여기 있어요. 지금 초음파 검사 끝나고 다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사랑이는 잘 크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성별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성별을 확인해 보니까 사랑이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뭐 딸도 상관없고 아들도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딸보다는 아들이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쁘다. I wake up from the sunshine on my face, so dehydrated, don't know what to say. Who's sleeping by my side? What did I do last night? Can someone make this headache go away? Yesterday was supposed to be quiet, being to myself and sit in silence, until I got a call. My friend showed up at my door. They wanted me to go out for a while. We were dancing in the dark with a feeling in our eyes. Felt like we 더워. 오늘 이제 사랑이와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조금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원정 출산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구독자분 중에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그 질문하신 분이 캐나다에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그 원정 출산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 궁금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많이 아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듣기만 했고, 뭐 실제로 제가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하기가 좀 망설여졌었는데, 저희도, 그러니까 저랑 엘리도 뭐 어떻게 보면은 원정 출산의 뭐 그런 과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예 이분은 그 원정 출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예 모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설명도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이 나온 김에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남기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확실하게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원정 출산이 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좋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고 뭐 지금 살아오는 환경이나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게 뭐 틀렸다, 이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원정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정 출산을 하게 되면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해외에서 원정 출산을 하게 되면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캐나다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그 나라의 그러니까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그 아이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이가 커서 본인의 국적을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나와서 쭉 앞으로 오다 보면 보이거든. 지금 나 이거 큰 픽업 트럭 검은 색깔 앞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넬리가 퇴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네? 어. 어? 오빠 너무 세서 너무 어떻게 해요? 세서 내가 조금 다시 희석시켰어. 맛있는데? 안 돼? 어디까지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원정 출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건 것 같아요. 단순히 아이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온전히 그 목적이잖아요. 세금이나 뭐 이런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외면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원정 출산을 하러 오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쨌든 한국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임신을 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복지 혜택 같은 경우가 캐나다 못지않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육아 보조금이나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가게 되면 보조금, 지원금 같은 것도 나오고 사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캐나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캐나다에서 이제 그 데이케어를 보내려고 하면은 이런 거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캐나다보다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지나서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사교육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도 이제 사랑이 출산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이렇게 알게 된 내용들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캐나다에서 살면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차일드 베네핏이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출산 전에 그 산부인과에서 검진하는 거나 뭐 필수 검사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이고 그리고 또 출산을 할 때 병원에서 출산 비용도 전부 무료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뭐 신생아의 예방접종이라던가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전부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산모와 또 신생아의 건강, 육아에 관한 서비스까지 전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낳는 순간부터 0세부터 제가 알기로는 17세까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육아보조금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가정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달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득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랑이가 태어나게 되면 6살까지는 매달 한 580불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6살부터 17살까지는 매달 490불 정도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캐나다 전체적으로 이제 주는 차일드 베네핏이고 이거 말고도 저희가 지금 밴쿠버 BC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BC주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가 1600불 그러니까 매달 0세부터 17세까지 매달 133불씩 추가로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1000불 그리고 셋째 아이 그 이후부터는 800불씩 이렇게 매달 이걸 나눠가지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지원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반대로 그거를 추천하고 권장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원정 출산을
그렇게까지 좋게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어서 저나 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일드 베네핏이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 출산 육아를 보조해주는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캐나다에서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고 육아를 하셨던 분들이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도 괜찮고 이메일도 괜찮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잘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